미국 시장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75bp를 또 올렸어요. 자이언트 스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미국 장이 마감을 잘 해줬고요. 아시아 쪽에서도 니케이 쪽이나 또 국내 증시의 흐름 긍정적으로 잘 마감됐습니다. 유럽 쪽이 다소 이제 혼조세 속의 흐름인데 긍정적이죠.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렇죠. 오늘 뭐 LG화학이 이야 시가총액 5위까지 올랐어요. LG화학이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서면서 장중 60만 5천 원, 60만 원을 훌쩍 넘기는 흐름.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글쎄요 실적에 대한 내용 때문일까요? 조금 더 들여다 볼 겁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추이 추세 범위를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여부도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오늘 뭐 난리가 났었죠. 하나솔루션 20%의 폭등, 20%의 폭등. 하나솔루션. 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흐름들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주가의 탄력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오늘 꼼꼼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방송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네이버에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찾아오세요. 응?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벤트 문구가. 결론은 전화하셔서 나 금요일부터 같이 움직임 가져가고 싶다. 나 금요일부터 움직임 같이 가져가고 싶다. 응? 지금 이 장에 LG화학, 현대차 혹은 기아, SK 하이닉스 이렇게 해서 주력주를 잘 편입하고 계셨다면 지금 이 방에 그 얼마나 큰 수익을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그렇게 해야만 하나솔루션처럼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주는 그런 종목에서의 20%의 폭등 수익까지 다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종목군들이 그래요. 응? 현대로템의 22일 날 폭등, 그 폭등에 이어서 하나솔루션의 폭등, LG화학의 시가총액 5위까지의 탈환 폭등. 그런데 오늘 또 한 종목이 눌림목으로 끝났어요. 금요일날 당장 그 종목에서 또 폭등 수익 잡아내야죠. 현대로템의 또 하나솔루션의 그 20%대 그 변동성을 잡아가셔야죠.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하시고 더 이상 늦지 마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자, 오늘 방송을 쭉 진행을 해드릴 텐데 시황부터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시황부터. 그러고 나서 종목군들 별로의 흐름을 함께 들여다 볼 겁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요. 고점 대비해서 다우지수가 12%대로 S&P 500 지수가 16%대로 나스닥이 25%대로 낙폭을 다 줄여놨어요. 독일이 조금 아쉽지만은 19%. 니케이는 대박인 거죠. 0.9%뿐이 안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0.9 죄송합니다. 9%뿐이 안 밀렸어요. 9.68%뿐이 안 밀렸어요. 니케이는.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려놓은 걸 감안하면요. 저점 대비 현재 기준 다우가 8%, S&P 500 지수 10%, 나스닥이 13%. 유럽이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였어요. 6.26, 니케이가 9%, 우리나라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이 7%, 코스닥이 12%. 유가증권 시장에서 IT 쪽의 흐름이 그러니까 반도체 쪽의 흐름이 강해야 되는데 그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유가증권 시장이 7% 움직였잖아요.
하이닉스 얼마요? 15% 올라왔습니다. 15%. LG화가 어때요? 21% 올랐습니다. 시장 대비 3배. 현대차 기아 어때요? 빠진 것도 없고 바닥 대비해서는 충분한 탄력으로 올라왔습니다. 빠진 것도 없이, 조정받은 것도 없이. 그러면 반도체, 하이닉스, 자동차, 그리고 LG화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원장의 이 폭락장의 수익의 기준이 시장 대비 2배 이상의 반등이 나와 있는 수익의 기준이, 그리고 현대로템과 하나솔루션에서 우리가 수익 종목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수익 범위를 오롯이 다 여러분들 계좌로 가지고 갈 수 있었다. 시장이 어찌됐든 저렇게 반등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공포감을 앞세운다? 그러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부분도 제대로 놓고 보셔야 되는데, FOMC 회의 끝나고 나면은 달러 인덱스의 강세 부분이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겠지만은 제한적이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제한적이다. 라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의 안정화가 나오겠죠.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일본의 엔, 또 유럽의 유로, 영국의 파운드, 스위스 프랑, 캐나다의 달러, 그 다음에 스웨덴 화폐인가요? 마지막 계좌는 항상 헷갈려. GDP 비율 대비로 기준으로 해서 달러화를 지수화해 놓은 겁니다. 그 중에 유로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엔화에 대해서 유독 더 강세를 띠는 거죠. 달러가 강세를 띠고 엔화가 약세, 유로와 파운드가 약세. 유럽이나 영국은 영란은행, 그리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특히 일본 엔화 대비해서 월등하게 나오는 거다. 평가 절하가 굉장히 크게 나왔다. 국내 원화의 2022년도 평가 절하는요 9.32%뿐이 안 돼요. 예? 그 윤정두가 얘기했잖아요. 전혀 뭐 속된 표현으로 호들갑 떨 일이 없다. 환율 가지고 예전에 윤정두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할 때 1,300원이 훼손되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그 정도로 형성이 되면 그러면 조금 주의 깊게 들여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 주의 깊게 봤더니 우리나라의 원화의 약세는 뭐 저 정도 수준이다. 유로와 또 파운드와 그리고 일본 엔화 대비해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1,300원이 우리나라 자체적인 펀더멘탈을 무너뜨릴 만큼 시장의 조정을 크게 이끌어낼 만큼의 흐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꼭 염두에 두십시오. 뭐 채권 금리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죠.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일본 증시 강세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집권 여당의 선거 승리, 뭐 한참 지난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집권 여당의 선거 승리, 정정 불안의 해소, 정책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해소. 엔화의 평가 절하 부분도 한 몫을 해요. 상대적인 강세 부분은 일본 증시에 시가총액을 달러화로 환산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엔화의 약세 부분 때문에 일본 증시의 달러 환선 지수가 약세야? 그렇기 때문에 가격 매립이 부각돼? 그래서 저가 편입이 들어와.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거죠.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증시가 그러면은 6월 이후에 급격한 약세를 띈 건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국내 증시가 1월 달에 가장 약했어요. 왜요? 대통령 선거, 그 부분에 대한 정정 불안,
거기에 북한이 그냥 미사일을 쏴 제꼈죠. 그렇게 되면서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도 조금 영향을 받았어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것이 있고, 두 번째 기준은 6월 달에 유독 추가적인 약세를 국내 증시가 띄는 이유는 뭐예요? 추가적인 약세를 띄는 부분은 6월 달에 국내 증시의 흐름은 역시나 똑같은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핵실험을 강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정부는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강경책을 선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체감 온도가 좀 낮으실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리스크가 상당히 큰 부분이다. 다만 이제 역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단기 변동성의 확장이 나왔을 뿐 회복력은 굉장히 빨랐다. 그리고 지금도 중국 쪽에서도 사드 관련해서도 압박을 넣고 있죠. 왜 그럽니까? 아니 국가는 아시아에 있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친해. 어?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보거나 했을 때에도 어찌됐건 미국하고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응?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그들대로의 뭐 이슈가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참 눈치 보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6월에 조정에 한 몫을 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갖다 붙인다면은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3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 그런데 그 적자 부분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범위입니다. 오히려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좀 일시적으로 강하게 형성돼서 조정받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 부담 요인이 없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요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준을 연출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바닥 인식을 잡고 대처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8일 목요일 기준에 코스피 지수 19.74% 퍼센트면 어휴 19%면 어휴 행복하죠. 포인트 기준이고 0.82% 올랐어요. 상한가 두 종목의 상승 481개 종목. 하락 종목보다 많았어요. 상승이. 전기전자 업종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5.59%의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 등락률이 시장보다 조금 더 높은 1.16%가 움직임이 나왔고 시가총액 비중 36.54% 곱하기 0.76% 곱하기 2393포인트. 요거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36.54%의 시가총액 비중이라고 한다면 그 시가총액 비중 곱하기 1.16%를 곱해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전일 종가의 지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 나오는 수치 그게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력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다시 해볼까요? 이런 내용을 윤정두가 만약에 모르는 내용이다. 남의 거 훔쳐왔다.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겠죠. 그런데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전기전자 업종의 등락률이 1.16이었다라고 한다면 36.54% 비중의 1.16%.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같이 놓고 보시죠. 뭐를요? 교육받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시가총액 그 순위가 나와요. 비중이 나옵니다. 비중 36.54%에 1.16이죠. 그대로 36.54 1.16 곱하기 전일 종가가 얼마였어요? 대략적으로만 소점 밑에 자를 빼고 2426포인트였겠죠. 밑에 자리 빼면 2426포인트 2426포인트
이렇게 곱해주면 나오는 수치가 이제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36.54 곱하기 1.16 곱하기 2426포인트 해주면 10포인트 10.28 뭐 이렇게 되겠네. 10.28 결론은 10.28포인트 곱하기 이게 19포인트 오른 거니까 26이 아니라 16포인트 그죠? 16포인트. 그러면 아까 계산해 둔 포인트는 맞는 것 같아요. 10.28 아니 10.28이 아니라 좀 전에 얼마였어요? 수치는 안 바꾸고 계산만 제대로 해놓은 것 같아요. 아마 10.14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16 36.54 곱하기 1.16 곱하기 2416 포인트 해주면 10.24 정도 나오네요. 10.24 14 왜? 뒷부분에 마이너스 부분 소점 두 자리를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러한 시가총액 그 비중의 흐름 때문에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오늘 19포인트 오른 것 중에서 절반 이상을 시가총액 비중 36% 절반 이하인데 지수의 영향력은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뭐 한국은행의 금통이 빅스텝 사상 최대치 빅스텝 그런 부분들 7월 12일 날 형성이 됐습니다만 이미 6월 말 바닥을 찍고 들어올리는 과정이었죠. 금산분리 정책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금융 정책이 계속 불거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금융 규제 완화, 혁신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규제 완화도 있었지만은 대출 금리에 대한 압박, 금융 지주사 돈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만연된 이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서 결론은 어때요? 결론은 금리, 대출 금리에 대한 억눌림, 금융지주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형성됐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시장의 큰 이슈는 이런 부분들이 형성돼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적이죠.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미국장의 결국은 견인차 역할은 성장성이 재차 불거진 거고 그만큼의 실적이 확인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오늘 기준에 비금속 광물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는데 아마 포스코 케미칼이 비금속 광물에 속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시가총액 비중은 어찌됐건 비금속 광물의 전체 시가총액 비중은 1%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전기전자 업종 기준 이런 부분을 더 놓고 보시는 게 옳고요. 코스닥 지수도 0.33% 강세를 뗐어요. 근데 조금 아쉽죠. 아쉽더라도 뭐 바닥 대비 반발력은 뭐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어때요? 아쉽게 에코프로가 약보합이지만은 11위 시가총액 순위 11위 잘 지키고 있고 에코프로 BM, LNF, 첨보 이런 종목군들의 성장성과 시세가 동시적으로 잘 나타내 줘야 되겠죠. 자, 일단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이 지금 벌써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기준에 어떻게 돼요? 목요일 기준에 다음 주를 벌써 예상을 하고 다음 주에 대한 기준점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금요일 날 잘 대처를 해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미 노출된 악재다. 무슨 소리야? 얼마 전까지 계속 뭐 2,050포인트, 2,000포인트 이탈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판을 칠 때 여러분들이 공포감이 앞서서 투매하시고 그럴 때 이미 얘기를 했죠. 7월 달에 뭐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만
2,700, 2,800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십시오.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 갖지 마십시오. 얘기했잖아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박수 쳐야 됩니다. 응? 하이닉스가 약법으로 끝난 거 짜증스럽고 현대차, 기아가 약법으로 끝난 거 짜증스럽지만은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혹은 기아 이렇게 세 종목만 갖고 있었어도 지금 이 장이 어렵지 않아요. 땡큐예요. 어떤 기준에?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그럼 전체 종목이 다 빠져. 사실 안 빠지는 게 어디서 다 빠지지. 예?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견인된다 하면 지수를 누가 끌고 갈 것이냐? 실적주가 끌고 간다. 그 실적주. 결론적으로 실적주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다 잡아가셔야 돼요. 실적주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렇게만 잘 뿌려 나가셔도 무리 없습니다. 뭐 당연히 시가총액 10위였었던 언제 작년 1분기에 현대모비스 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금융지주사 정책적으로 좀 눌리긴 했지만 그런 종목군들의 순위 범위를 가져가셔야 돼요.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예쁜 공대님께서 조일 알루미늄 개장 초에 올려주시고 결국은 상한가 마감이 됐죠. 상승률 3위 종목이 하나솔루션이 시가총액 얼마? 7조 8조 원에 가깝죠. 1억 9,100만 주니까 8조 원 수준의 하나솔루션. 우리 종목 G2파워 무상증자 때문에 수요일날 상한가 이후에 추가 폭등 17.9%. 포스코 케미칼. 와우. 또 사마알루미늄도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근데 결론은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을 보셔도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하나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LG와 LG에너지 솔루션, OCI, PCI, BH 죄송합니다. BH 꼬리 달고 내려왔다 할지라도 코스모 신소재 53,800원. 와우. 이런 수익 범위들 가져가셔야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또 늘어났어요. 237개 종목으로. 237개 종목이나 1조 이상인데 그리고 그 종목군들에서 이러한 변동률이 나오는데 굳이 소형주에 국한돼서 그렇게 뭐 움직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 자체가 없다고. 결론적으로 이 대형주들의 수익 기준과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뭐 G2파워라든가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들, 조일 알루미늄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잡아주시 그런 수익 범위들을 놓치지 마시는 겁니다. 이상 1조 이상짜리 종목입니다.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요 1조 이상짜리 교육 종목에 대해서 방송용 그 있죠? 디자인팀에 얘기해서 방송용으로 매일매일 넣어주세요. 그 디자인으로, 이쁜 디자인으로. 종목 수 줄여도 되니까. 1조 미만 종목 마찬가지. 오늘 뭐 KG ETS도 변동성이 확장돼 있었죠.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입니다 라고 해서 계속 오픈해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나솔루션만 해도 여기 몇 번 나와요. 자 보실까요? 하나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요게 하나솔루션이에요. 기준 거래량이 300만 주인데 잘못 나와서 그렇지. 나머지 LG화학입니다. LG화학입니다. 얼마나 값어치 있어요? 18일부터 22일까지 18, 19, 20, 21, 22 5거래일 동안에 보실까요? 이런 종목에서 LG화학입니다. 초대박이죠. 한국항공우주, 에코프로모 다 자동차주들 뭐 이번 주 지난주 뭐 나쁘지 않았고 IT 지난주 안 나빴어요. 또 여기 LG화학 또 있어. 와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잘 잡아서 대처하신다면은 이런 수익 범위를 오롯이 여러분들 계좌로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 25일, 25일 밑에 쳐드린 거는 한국항공우주예요. 근데 요 다섯 번째, 네 번째 칸에 놓여져 있는 게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하나솔루션. 25일 기준에서 개장 전에 들여다보실 종목. 결론적으로 이때 하나솔루션은 7%대 급등이 나왔고요. 한국항공우주도, 현대로템의 추가 강세도, 에코프로도, 기아도, 에코프로 BM도, LG화학도 25일날. 그러니까 금양이나 비단트 같은 종목에서 뭐 상한가 또 그 다음날 상한가까지 그걸 잡아내는 거죠. 저 수익 범위들이 주간 단위 내내요. 대형주 기준 26일 개장 전에 어떤 종목?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편입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방에서 이 종목을 올려드릴 거예요. 목이 이렇게 안 좋아요. 하나솔루션입니다. 300만 주입니다. 26일에도 (27일에) 개장 전에 보셔야 될 종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솔루션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27일 개장 전 하나솔루션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LG화학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야? LG화학, 현대위아, 현대로템, 하나솔루션, 그리고 28일 기준에 하나솔루션 폭등. LG화학입니다. 28일 날 개장 전에 보셔야 될 종목 LG화학입니다. LG화학입니다. 결론적으로 내일은 어떤 거를 봐야 될지 LG화학입니다. 좀 더 보여드릴 거예요. 요 표가 하나인가요? 오늘 게? 잠깐만요. 두 개겠죠 아무래도. 하나솔루션 20.37, BH, LG화학,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LG화학이 하루에 7% 폭등이 나와. 참 대박입니다. 대박. 이 수익 범위를 다 가지고 가셔야죠. 아빵님 수익 났어요. LG노텍입니다. 세 군데 계좌에서 운영했습니다. 케빈 선생님 고맙습니다. 절반 매도 재편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시아입니다.
이런 수익 범위들. LG이노텍입니다. 위메이드입니다. 대주전자재료입니다. LNF입니다. 이거 아휴 빨리 넘깁시다. 응? 이 종목들 보셔봐야 배만 아프지. 교육받고 이 수익 범위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십시오. 교육받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상한가 종목 기준의 조일 알미늄 그냥 단순하게 보여드려요.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금양 그리고 목요일에 조일 알미늄. 조일 알미늄 안 봐도 비디오야. 시가총액 작을 거예요 아마. 왜? 윤정도가 사실은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9시 9분에) 조일 알미늄, 삼화 알미늄, 남선 알미늄 9시 9분에 조일 알미늄, 삼화 알미늄, 남선 알미늄 9시 9분에 그러고 나서 15시 4분에 상한가 토치, 상한가 안착. 미국 최초의 양극박 생산기지 롯데케미칼과 롯데알미늄은 약 3,300억 원을 투자해서 미국 최초의 양극박 생산기지인 롯데알미늄 머티리얼즈 USA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맨 밑에 줄 보시면 조일알미늄은 지난해 8월 롯데알미늄과 2차 전지용 양극박의 원재료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해되세요? (10시 7분에) 비철금속에서 조일알미늄입니다 라고 벌써 또 이미 볼교동 마스터님이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 근데 소형주로 분류가 돼요. 상한가 가서 2,800원. 그럼 결론은 이런 종목은 내가 LG화학을 갖고 있고 한화솔루션을 갖고 있고 현대로템에서의 수익 범위를 확보를 해서 차익 실현을 했든 가지고 계시든 기준이 있어야만 들여다볼 수 있다. 우리는 상한가에도 50% 이상 차익 실현을 하고요. 상한가가 이탈이 되면 상한가 가격 대비 마이너스 2%의 전량 차익 실현도 기준을 설정합니다. 당일 편입 물량의 50% 미만만 갖고 가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는. 그렇게 해서 이길 내일 시초가 또는 고점 대비해서 2~3% 조정 시에는 어떻게 전량 차익 실현을 한다. 전량 차익 실현을 한다. 전량 차익 실현을 한다. 개장초에 빠바바바밤. 개장초에 빠바바바밤. 상승 잉태형 내일 마지막 기간에 장악형으로 끝나려나요? 어찌됐건 이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한, 유지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강세는 어려워요. 유지될 수 있느냐? 저도 몰라요. 이런 소형주의 경우는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 보도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등락이 나오죠. 반대급부에서는요. 하한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리스크 관리는 누구랑? 멘토랑 하는 건 멘토랑. 실전투자대 10회 우승 저거 8회로 바꾸세요. 8회. 저도 계속 못 봤네. 8회. 그리고 따따따.점 주식투시경닷컴 하지 말고 그냥 따따따.점 윤정도닷컴으로 바꿔버리세요. 윤정도를 검색하는 게 나아. 왜냐면 주식투시경 검색해도 뭐 홈페이지가 제대로 좀 안 나오지 않나요? 어찌됐든 또 네이버의 인물 검색 또 조선 인물 검색 혹은 네이버에서 그냥 포탈에서 윤정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책 10권 내고 수익률 대 8차례 우승하고 우리나라의 케이블 TV 경제 TV
방송국 생긴 이래 공중파부터 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케이블 TV는 윤정도가 안 나간 곳이 없죠. 전부 메인으로 다 나갔었죠.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이토마토, MTN, 머니투데이 방송 MTN, 이데일리 TV, 서울경제TV, 내외경제TV는 윤정도가 나가본 적 없는 것 같아. 근데 내외경제TV에서 요즘 최근에 계속 연락이 오죠. 그렇게 해서 윤정도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윤정도가 누굴까 아셔야지. 윤정도가 누군지 모르고 대처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윤정도가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윤정도와 함께 같이 가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요. 오늘 지금 LG화학하고 그리고 하나솔루션하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도 일부 좀 제대로 교육을 할 거고 내일장 집중 보셔야 될 종목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하나솔루션 시가총액 8조를 넘긴 그 종목에서도 8%의 수익이 나오는데 20%의 변동이 나오는데 뭐 소형주 잡주 볼 필요가 제한적이죠. 럭키증권 카드예요. 이게 LG투자증권으로 그게 우리투자증권으로 그게 NH투자증권으로 이게 35년 된 증권카드입니다. 35년 된 증권카드.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는 그 과정 속에서 2007년도에는요. 이거 실전 투자 대회, 증권사 대회, 뭐 한국경제TV 같은 데서 뭐 무슨 모의 계좌 이런 거 말고 결론은 예전 대우증권 지금의 미래에셋 투자증권의 수익률 대회 마스터즈 리그 1억 계좌 수익률 대회에서 7,681% 10주 만에 이게 세계 기록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동반적인 이런 수익을 다 내신 거예요. SBS, CNBC, 수익률 대회, 대형주 가지고 1위 전문가 40명 모아놓고 근데 보면 자기들이 다 1등 했다고 그래. 나 이해를 못하겠어. 참나. 윤정두하고 윤정두 회사가 1등 했어요. 수익률, 수익금, 적중률까지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이 다 1등 했어요. (2015년도) 방송화면이에요. 2015년도 LG화학, 삼성전자, NC소프트 이런 종목에서 수익. 이게 수익인 거지. 소형주 잡주 뭐 아무리 해봐야 뭐하겠어. 2016년도 서울경제TV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66회. 2018년도 1조 이상짜리 종목. 또 2020년도 이것도 방송하면 새로 자르세요. 위에 타이틀 이름 새로 넣어놓고 우리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현재 이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오롯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그렇게 하셔서 위에 전화번호 지금 나와 있죠? 전화번호로 전화하세요. VVIP 방에만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수익을 가져가세요. 수익을. 6% 수익 뭐 하려고 해요? 한 달만 하세요. 한 달만. 한 달 해서 수익 내고 그러고 나서 뭐 연장을 하시든 또 한 달을 끊으시든 수익 내시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요
할인 이벤트 할 때 벌써 2년 3년 이상을 더 끊어 놓으셔갖고 2024년 만기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거 가입을 해 말어 망설이고 계실 때 망설여 결국은 오늘 장에도 이 좋은 장에도 저는 오늘 손실 났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오늘 손실이 날 수 있지? 오늘이 어떻게 하면 손실이 날 수 있어요? 난 직장인이야. 직장인을 위한 방은 없어? 있죠. 그 VVIP 방이 직장인을 위한 방이에요. 다만 불기둥 마스터의 변동성 매매 어마어마하잖아요. 불기둥 마스터 요것도 이제 가격 올라갑니다. 지금 장에 누가 이런 이벤트를 해요? 지금 전화하셔서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요 불기둥 마스터 이 문의사항 번호를 디자인 당장 바꾸세요. 전화 받을 수 있는 불기둥 마스터님 쪽에서 전화 받으실 수 있는 번호로. 자, LG화학입니다. LG화학 자료 지금 싹 이제 뿌려드릴 거예요. LG화학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 왜 25%지? 더 되지 않나? 어찌됐든 5월 10일로 잡으니까 저렇게 될 거예요. 왜 밑도 끝도 없이 5월 10일이지? 5월 이후의 기준에서 오케이. 4월 26일 날 LG화학의 경우는 또다시 바닥을 찍어요. 정확히 따지면 4월 27일 날 45만 원대에서. 그때부터 계속 편입이죠. 근데 7월 달 기준에서만 보셔도 7월 5일 6일 50만 8천 원 51만 8천 원 얼마예요? 60만 5천 원 찍었나요 오늘?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LG화학에 대해서 7월 초에 들어갔다고 치고 한 달 만에 수익률이 얼마? 20% 수준. 시가총액 5위짜리 종목에서 이번 달에 25% 수익 냈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비중 조절을 그래도 좀 해야 되겠지만 LG화학 하나만 샀어. 시가총액 5위 하나만 샀어. 어떻게 돼? 이번 달에만 어찌됐건 빠져서 올라갔든 올라가서 더 올라갔든 이번 달에만 얼마야? 이번 달에만 20% 수준, 최소 15% 수익, 최소. 여러분들 계좌 15% 이상 수익이신 분들은 가입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계좌가 15% 이상이신 분들은 가입 안 해도 돼. 혼자 매매하세요. 그게 잡주든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15% 수익이 아니다. 그럼 가입해서 15% 수익을 가져가시란 말이야. 응? 대형주라고 해서 수익 안 난다 생각하지 말고 덜 빠지고 혹은 조금 더 빠지더라도 시장이 올라서기만 하면 무조건 수익으로 잡힐 수 있는 대형 실적주를 보시라는 거예요. 51만 7천 원, 52만 5천 원, 51만 9천 원. 와, 나도 7월 중순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거짓말쟁이들. 라이브 방송에서는 벌써 이미 이 가격 이전에서부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응? LG화학에 대해서. 그리고 보실까요? 20일, 21일, 26일, 27일 어제 이런 흐름에 대한 교육을 오늘 해드릴 거예요. 어제 이런 흐름에 대한. 이게 무슨 흐름인데 58만 5천 원 응? 동시호가에 갭상승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음봉으로 깨져 내려갑니다. 3번의 매수 사인을 드려요.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수 사인을 드려요. 차익 실현이 아니라. 그리고 교육을 해드려요. 28일 기준에 3번에 또 매수 사인 나요. 문자 매매 사인 다시 작업해 주세요. 28일 거. 3번 아니야? 2번인가? 3번인 것 같은데. 마지막 걸 뺐구나. 한번 볼까요 다시? LG
저 그 하나솔루션하고 저도 헷갈려가지고 3개 나간 문자가 지금 계속 띵동땡 띵동땡 하죠. 어?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제 새롭게 가입하셔서 띵동땡 띵동땡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가입하시고 함께 가시고 하시는데 왜? LG화학 오늘 3번 문자 나왔어요. 60만 4천 원까지 매수 나왔어요. 60만 4천 원까지도 매수. 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밖에 없는 위치니까 19일, 20일, 21일, 22일, 25일, 26일 2.88%, 26일 누적 수익 25%, 7월 27일 3.51% 누적 수익. 여기 보면은 LG화학 38.44%구만. 매일 하면 5월 달이어서 오케이. 바닥 대비 38.44예요. 시가총액 5위짜리가. 개장전 상한가 따라잡기에 계속 이렇게 넣어드리지. 계속. LG화학 볼까요? LG화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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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이라니까요. LG화학이에요. LG화학 좀 사세요. 관심 좀 가지세요. LG화학. 7월 12일, 13일, 18일, 21일 또 27일 야간에서 28일 날 변동성 종목 또 추세 종목으로 LG화학 보십시오. 우리는 주력으로 갖고 있습니다. 28일 개장 전에 또 2,400개 종목에서 5개 종목 올려드리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LG화학 좋은지 누가 모르냐고. 근데 안 사. 그러면 VVIP방에 과금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문자가 이렇게 나오고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또 라이브 방송에서 편입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안 사실까? 응? 또 지금 띵동땡 했죠? 계속이야 지금. 남들은 계속 지금 나도 함께 가겠다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더 이상 늦으면 나만 손해다. 해서 계속 들어오시는데 왜 전화 안 해요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주린 달자님 LG화 가자. LG화 가자. 뭐 주린 달자님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닌가? 자, 지난해 그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 부분하고 경기 동향하고 이런 부분을 좀 봅시다. 그러니까 시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황, 시장 상황. 작년입니다. 작년에 내년 상장사 영업이익 해서 22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222조를 내놨어요. 그런데 올해 전망치는요.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184조 전망을 했는데 작년에 201조를 달성했고 올해 240조. 매년 늘어나는 상장사 영업이익 이렇게 돼 있는데 매년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기 침체에 빠져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는 각국의 중앙 정부와 각국의 중앙은행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공급자의 문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왔나요? 오일 쇼크 당시처럼 아니잖아요. 결국은 소비의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그걸 이제 물가를 좀 빨리 잡아줬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일 뿐이지. 기업 실적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중 자금이 너무너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설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돼? 그냥 대형주라고 다 간다? 아니지.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응?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온 게 99년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삼성전자는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어요. 그럼 99년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얼마였느냐?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99년도 1위, 그 이전에는 누구였느냐? 얼마였느냐? 누구였느냐? 한국전력이 1위였어요. 한국전력 지금 20위 안에도 못 들어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 원재료 비용 올라갔어요. 물가 올라갔으니까 원재료 비용도 다 올라갔죠. 또 수입 원재료 올라갔죠. 당연히 한 거고. 인건비 올라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이번에 이제 전기요금을 올린다 그리고 올렸다 이렇게도 했지만 전기요금을 못 올렸잖아. 한국전력은 못 올리게 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떤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오리온이야. 이제 실적 나온 변동성 또 확장돼 있죠. 오리온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오리온의 기준에 분기 실적을 2개월 만에 다 내버립니다. 왜? 제품 가격을 다 올려버렸거든. 지금 주변에 돌아다니시면은 음식점 식당 가격이 다 올랐죠. 중국집 밀가루 가격 올리고 팜유 가격 오르고 그렇게 해서 다 올랐죠. 응? 그렇게 해서 전가시킬 수 있는 가격을 그런 업종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든다면 한국전력처럼 그 부분을 상품 가격을 전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예전 가격 혹은 할인 가격으로 전전긍긍하는 쪽에 업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업종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못하는 거죠. 그런 종목은 못 움직이고 실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상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의 대표주 그 기준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것에 대해서 메이저들이 인정을 해서 실적을 인정해줘서 수급이 들어와서 그 수급 논리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 하나솔루션 같은 거 어마어마했죠. 장중에 20%, 종가도 20%, 시간의 추가 강세. 이게 21년도 사업연도 결산 실적이고요. 그리고 이게 향후 업체에 대한 부분까지 보도자료가 나온 거예요. 응? 결론적으로 LG화학의 경우가 시가총액 오늘 5위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계속 자리매김을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넘어서야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굳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실적 보세요. 현대차, LG화학, 기아 실적을 보세요. 현대차, LG화학, 기아. LG화학, 현대차, 기아의 실적을 보시라고. 그 실적에 택도 안 되는 종목군들의 시가총액 프리미엄이 월등히 높잖아요. LG화학도 실적이나 성장성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LG화학의 7월 26일 기준에 요거 아까 바꿔놨는데 오늘 걸로 그대로인가? 7월 26일 기준에 어찌됐건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시계열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전망에 대해서 증권사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7월 25일 날 뭐 증권사 보고서가 만약에 안 나왔다면 그 이전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적정 주가를 줍니다. 실적 대비해서 몇 퍼센트 등락. 밴드 부분의 최하단 부분으로 지금 형성돼 있어요. 이렇게 요 자리 제일 하단 요 자리. 요 부분을 계산을 해드릴 거예요 다.
그리고 실적을 또 같이 들여다볼 겁니다. 전일 15시 41분에 발표한 실적이에요. 사실상은 영업이익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7.3%를 기록했어요. 전기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근데 시장의 전망치에는 부합했다 이거야. 1분기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 이거는 이제 4월 27일 15시 41분. 그거는 이제 전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전기 대비해서 36%를 냈고,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를 넘어섰어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 순이익을 넘어섰어요. 영업이익이 1조를 넘겼죠. 어찌됐건. 순이익은 7,700억이고 시장 예상치를 넘겼는데 14%대면은 극대형주 기준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것이 이제 7월 27일 날 또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센서스보다 다소 실적이 안 나왔지만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LG화학의 이제 사업 본부별 매출 추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써 있죠. 섬유화학, 첨단 소재, 생명과학, 에너지 솔루션, 파만농. 근데 이제 생명과학은 LG 생명과학을 인수합병한 거예요. 인수합병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LG 생명과학을 따로 내뒀으면 아마 거기서도 시가총액이 만만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어찌됐건 합병을 한 상태고, 그렇게 되면서 오롯이 이제 LG화학의 성장성으로도 부각이 되는 거고요. 첨단 소재 부분의 성장성이 장난 아니죠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분기별로의 실적 부분이 상상을 초월하게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반영돼 있느냐 주가에? 그렇지 않아요. 아하, 이것도 매번 한 번 수정해 놓으면은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계속 부탁을 하는데, 참 이게 장수가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응? 오늘도 또 수정해 놓고, 이 수정하고 나 야간에 올려드리는데 왜 그걸 안 갖다 쓰지?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일부러 어제 야간에 수정한 거 갖다 쓰셨습니까? 라는 질문까지, 코멘트까지 했는데, 뭔 내용이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LG화학의 설명을 하다 보면 이런 화면에서 숨겨놓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야간 방송, 아침 방송 갖고 나가는 기준의 원고에 LG화학을 이름을 지우고, 일단 한 글자 지우고 뭐 두 글자 지우고 그렇게 썼더라도 이제 이렇게 방송할 땐 그 글씨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꾸 까먹고. 어찌됐건 LG의 지분 33.4, 국민연금 지분 6.8, 외국인 47.7, 기간 추정치, 그 다음에 자기주식. 개인은 8.2,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뭐 물적 분할 때문에 개인들이 힘겨웠다. 에이, 시장이 조정을 다 같이 받은 겁니다. 어찌됐든 이제 지분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도 볼 거예요. 브랜드 글로벌 화학기업 중에 3위다라는 거. 자, 26일에요. 양극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죠. 근데 27일 실적 발표에서는 일단 어찌됐든 그 부분들이 부합한다 수준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LG화학의 그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은 81.84%입니다. 이거는 나오진 않아요. 다만 여기서 나오진 않는데 또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천명은 하는데, 근데 IR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70%까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갖고 있겠다.
50%, 51%만 갖고 있으면 돼요. 어찌됐든 70%까지는 갖고 있겠다. 50%만 갖고 있다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70% 무슨 의미가 있어? 다음에 이제 이 81.84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70% 혹은 50%까지는 정리할게 그러면 얼마? 30% 지분을 팔아야 되는 거죠. 30% 지분이면 거의 뭐 100조 원짜리 종목이니까 시가총액이 뭐 90조, 100조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30%의 그러니까 한 25조, 30조를 물량을 팔겠다. 그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그 정도 사가지도 못하고 아무리 뭐 세일즈를 잘한다 해도 어찌됐든 윤정도가 볼 때는 뭐가 있다? LG화학의 기준에서는 블록딜에 대한 이슈가 있다. 블록딜 안 한다던데. 그거는 70%까지만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지분을 안 팔겠다. 그걸 강조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11%는 블록딜을 해도 뭐 명분은 명확하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뭐 불확실성도 있고 시장이 막 쭉쭉쭉 뻗어가는 장세가 아니니까 소액주주들 눈치도 보고 있는 거지만 결론은 LG화학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블록딜 이슈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블록딜을 한다라는 순간 LG화학은 지금보다 더 초강세를 띠게 되죠. 왜? 지금 이 그 시가총액에서 5%만 블록딜을 해도요. 금액이요. 5조입니다. 5조. 응? 그것이 현금으로 쌓이잖아. 지분 팔았으니까 이제 LG화학에 쌓이는 거지. 5조. 시가총액이 지금 40조 이제 막 넘겼는데 5조가 블록딜로 인해서 물량 그 현금이 쌓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응? 물론 이제 개인 돈은 아니지만 가능성은요 있어요. 100% 보호해수 가겠습니다. 보호해수 연장을 하던가. 아니잖아. 보호해수 연장 안 했잖아요. 안 팔겠다? 도의적인 얘기인 거고. 시장 좀 더 강해지면은 100% LG에너솔루션 블록딜 물량 나옵니다. 지금 LG에너솔루션에 대해서 이건 원래 이제 LG에너솔루션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보호해수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기간 보유 물량 4.26%라는 거예요. 그 전에 유통 물량이 한 10.45% 형성이 됐었죠. 근데 그 유통 물량 때문에 지수가 주가가 공모가 30만 원 대비해서 다른 종목군들처럼 훼손되거나 한 부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은 공모가가 훼손된 종목도 있단 말이죠. 어찌됐든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의 이런 포지션 부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걸 뭘 놓고 본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LG화학이 블록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는 블록딜 지금 당장 안 해요. 그거는 81.84%에서 31%의 블록딜을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예요. 70%까지는 갖고 갈 거란 말이에요. 당분간. 11%는 매각한다는 거잖아. 재료라고요. 재료라고요. 상장 당시부터 해서 상장 이후에 물량들 유통 물량 계속 증가했고 중간중간에 저 물량들 나올 때마다 출렁거리긴 했지만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드렸습니다. 7월 21일 기준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LG화학 같은 종목군들을 여기 보시면 공지사항에 이렇게 넣어드렸단 말이에요. 하나솔루션 LG화학. 이거 보실까요? 7월 21일 날 7월 21일 날 길이가 얼마예요? 1시간 36분을 녹화를 해드렸어요. 1시간 36분. 7월 21일 날
그럼 7월 21일에 LG화학의 주가가 얼마였는지 한번 봅시다. 이날 1시간 16분을 녹화를 해드렸으니까 봅시다. 7월 며칠이었어요? 21일이었네. 요 자리. 왜 LG에너지솔루션을 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악을 쓰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정확히 얼마였어요? 7월 21일이면 가격이 56,900원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장중에 올려드린 거. 그럼 55,000원대부터 해서 LG화학의 가치 산정 부분은 이런 식으로 형성을 했어요. 롯데케미칼의 저평가 인식이 잡히는 지금 PER이죠. 4배, 4배. 보통 화학업종은 6배, 4배에서 6배 정도 움직여요. 화학업종은. 그리고 6배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이거. 동영상 조금 전에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LG화학은요, 주당 최악의 경우가 40만원. 진짜 조정폭 기포했을 때. 전체 시장이 무너져 내릴 때. 그렇게 하고 경기가 완전히 침체돼서 석유화학 업종의 실적 성장성 다 제로 베이스로 낮춰져 버릴 때. 그럴 때 40만원까지는 내려올 수는 있다.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아도 일시적으로. 적정 산정 가격의 고점은 100만원인데 이게 105만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시가총액은 최소 28조에서 70조. 지금 40조죠. 시장 최악의 상태 아니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물적 분할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 나와 있었어요. 특히 이제 2020년 9월 17일 돼 있는데 저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020년 7월 마지막 30일인가요? 7월 30일 그때 IR을 통해서 CFO가 얘기를 하죠. 물적 분할할 수 있다. 근데 그때는 실적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예전부터 2000년 초반부터 계속 물적 분할을 하자고 했을 때는 실적이 안 났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된 게 2020년 7월 30일. 7월 30일 그 강조드리는 이유가 그때부터 해서 7월 30일이 아니라 6월 30일이었 잠시만 7월 30일 7월 30일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폭등 랠리가 나왔거든. 항상 나오던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적 분할이 악재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작은 펀딩을 받아오는데 또 81%대 81.84%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머리 쓴 거죠. 물적 분할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제대로 긍정적으로 잘 한 겁니다. 어쨌든 LG화학의 추세 추이 범위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2020년 10월 30일 날 이사회결의하고 주총 원안 통과시켜요. 응?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50%에 달하는 외국인들 찬성표를 던져줬잖아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찬성표를 던집니까? 본인들의 손실이 나오는데. 응? 자신감이죠. LG화학에 이제 독립법인의 LG에너지솔루션이 있는 거죠. 연결 실적의 실적 범위로 잡힙니다. SDI하고 시가총액 5위에서 9위 사이를 동반적으로 왔다 갔다 할 종목이 아니에요.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결론은 LG화학 부분의 물적 분할은 악재가 아니었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2020년 3월 19일 날 LG화학의 최저 바닥 주가가 23만 원.
시가총액 16조, 지금 40조를 훌쩍 넘겼고요. 고점이 얼마? 70조를 넘깁니다. LG화학의 시가총액 70조를 넘긴다고. 이때 코로나19 때문에 뭐 많이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21년 01월 11일 날 LG화학은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을 넘겨요. 종가 기준에 99만 8천 원인 거고. 저게 70조. 저게 70조예요. 7천만 주짜리. 지금 40조 초반인데 70조 갈 수 있느냐? 아니, 갈 수 있다니까. 돈이 더 풀렸어요. 실적에서도 좀 가시적인 내용이 나와준단 말이지. 7월 28일입니다. 5위까지 올라섰다 그랬어요. 장중에 11시에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응? 이 차분히 읽어보자 한번. 2020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예? LG와 삼성 SDI의 SK 이노베이션의 주가 상승률. 아까 시가총액 순위 보여드렸죠. 시가총액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LG화학이 그 종목이 241%나 올라왔으니 아무리 코로나19 바닥이라고 해도 결국은 조정폭이 상승폭의 일정 범위. 그리고 LG화학이 물적 분할하고 리콜 2건이나 받았습니다. 외국계 자동차 업체하고 국내 현대차 그룹 쪽에 리콜을 무지하게 받았어요. 그걸 대손충당금을 잡아놓은 거였고 사실은. 결론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실현. 또 지금 방금 띵똥땡띵똥땡 했죠? 여러분들 자리만 놓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선착순 설명할 거야. 물적 분할 리콜 사태 2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첫 거래일이 마지노선 60만 원 이탈되고 58만 8천 원 찍고 거기서부터 105만 원 올라옵니다. 얼마 만에? 11월, 12월, 1월 두 달 보름, 세 달이 채 안 됐어요 사실. 두 달 보름 만에. 이거 그림 이해가 안 되세요?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편입 설정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7월 말에 요자락에서 IR을 단행했는데 거기서부터 폭등이 나온 거죠. 폭등이 나왔잖아요. IR 할 때 여기서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이사의 결의 그랬을 때 조정폭은 제한적이었고 수급은요. 개인들이 물량을 더 떠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막 나오기 시작한 그런. 결론은요. 4월 달에 최저 바닥 찍을 때 기준이에요. 46만 원까지 밀렸을 때 45만 원대까지. 왜? 그냥 테슬라가 트위터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시가총액 5위인 테슬라의 주가를 12%를 땡겨버리죠. 밑으로. (4월 27일) 날 2차 전지주들은 굉장한 낭패를 봅니다. 테슬라의 영향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면서 계속 지속 편입인 거예요. 6월 28일 날 57만 원까지 옵니다. 45만 원 찍었던 종목이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오는 이런 종목이 굉장히 빠르고 탄력적으로 쭉쭉쭉 당겨졌다는 거죠. 근데 너무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한 방에 저렇게 또 50만 원까지. 50만 원이 살짝 이탈됐어요. 최근에 조정에서. 근데 LG화학의 문제였냐는 거죠. 그건 아니다. LG화학 자체적인 문제 아니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랬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저 바닥에서부터 다시 편입. 얘를 팔아서 현금으로 100% 가져갈 자신 있으면 정리하시고 좀 잠깐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찌됐든 7월 26일, 27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제대로 들여다보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자. 근데 27일 날 저렇게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짜증스럽게. 근데 걱정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응? 주봉이 주봉. 잘 보세요.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가 삼선전환도도 배웠고 일주월봉에 그럼 다 배웠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지면 못 사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근데 주봉으로도 보십시오. 뭔 소리냐면 빠르게 넘깁니다. 이 LG화학의 주봉에서 27일 어제 기준에 저렇게 도지가 형성이 됐는데 좀 포기하려면 제가 무조건적으로 잡아드린 똑같은 케이스가 등락률의 차이는 있습니다. 등락률의 차이는 있는데 똑같은 케이스가 어떻게 됐어요? 삼성중공업의 2020년입니다. 머릿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2020년 6월 2일 날 삼성중공업의 갭상승 이후에 양봉 그리고 꼬리 달고 내려와서 음봉 그리고 도지로 끝났어. 거래량 무지 터졌어요. 그리고 요 차트에서 하나 더 나가면 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봉은 다소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응? 그죠? 주봉은 상관없이. 삼성중공업의 이러한 흐름들 또 빠르게 넘깁니다. 왜냐하면 교육 다 해드렸으니까. 교육 다 해드린 내용이야. 응? 그러니까 2020년도의 기준 삼성중공업과 현대글로비스라고 한다면 응? 올해 들어서 에코프로의 경우도 13일, 14일에 그런 흐름이 나온 거예요. 요건 뭡니까? 요건 현대로템. 응? 그 다음날 어떻게 돼? 갭상승의 양봉으로 들어 올려버리죠. 이게 주봉이에요. 윗꼬리가 조금 달린 주봉인 것처럼만 보여지는 거예요. 일봉에서는요.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졌죠. 음선으로. 주봉. 에코프로 부분은 어때? 똑같죠? 삼성중공업이나 현대글로비스 2020년도에 보신 것처럼 갭상승 이후에 양봉 나왔다 꼬리 달고 내려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변전으로 해서 이 흐름들만큼 에코프로의 주봉 일봉의 기준에서 똑같이 LG화학의 갭상승 이후에 음봉 그리고 그 다음날에 변동성의 확장 일봉의 기준에서도 뭐 샛별행부터 이렇게 해서 쭉 요 변동률에 대한 부분들이 원체 장기적인 조정폭이 깊었기 때문에 뭐 37%씩 이렇게 들어 올려놔도 3월 저점 대비해서 3월 저점 대비 37%까지 들어 올려놔도 신뢰도가 어마어마하죠. 주봉 기준의 거래 대금을 또 오래간만에 실어주면서 양봉을 당겨놓은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드립니다. LG화학의 경우에 LG화학의 경우에 2020년도에 폭발적인 시세를 낸 거예요. 수십 년 해왔던 2차전지 사업분에 대해서
미국의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승기를 잡을 때부터 해서 강력한 시세를 내고 상상을 초월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저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나라고. 그러나서 시장에 연동된 조종.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패닉 상태로 빠지거나 회복 불능이라면 그건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런 기준이 아니죠. 시장의 영향으로, 이번에 조정은 시장의 영향으로 굉장히 큰 배움을 가져가는 겁니다. 아랫꼬리는, 양봉의 아랫꼬리는 몸통으로 인식을 한다. 결국 뭐예요? 상승 장악형의 기준. 일주월봉에 다 상승 장악형 떴어요. 힘의 강도는요 굉장하죠. 거래되면 빵빵하게 터지면서. LG화학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 내용들 같이 보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셨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셨는지 보시고, 나도 이들처럼 가입하고 4개월 만에 70%씩 수익을 대형주에서 가져가고 싶다. 지금 대형주가 갈 수 있겠느냐? 일단 가죠. 그것도 인플레이션 효과라고 그랬어요. 대형주 위주에서. 누가 자료를 출력해서 저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래야 수익이 나니까. 끝이 없죠. 다 여러분들 위해서. 끝이 없습니다. 끝이.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함께 가시고. 하나솔루션은 오늘 장중에 1시 45분경부터 확 치고 올라왔어요. 보세요. 7월 7일부터 33,000원, 33,900원. 지금 얼마요? 42,000원. 시간에서 또 올라서 42,800원. 43,000원. 그럼 얘도 한 달 만에 30% 수익을 한 거야. 시가총액 LG화학이 뭐 40조 원, 하나솔루션이요? 만만치 않아요. 8조를 넘겼습니다. 다시.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문자 사인 받고, 나 직장 다녀요. 문자 사인 받으시면 되지. 문자 사인 받고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죠.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수익 범위들 거의 뭐 7월 달에 하나솔루션 기준 잡아드린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전에 올려드렸죠. 25일도 그렇고 27일 개장 전에도 올려드렸고, 그리고 그 결실이 20.37% 하루에. 오래간만에 KJH 선생님 라이브 방송에서 1시 49분에 하나솔루션 이때 실적 발표 나왔거든요. 케빈 선생님 고맙습니다. 절반 매도했어요. 하나솔루션 연간 실적 전망치, 연간 실적 컨센서스, 시계열 추이, 그리고
분기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영업이익 1,600억. 응? 영업이익 1,600억 예상했는데 얼마를 달성해요? 1,600억 예상했는데 2,770억.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70% 이상 증가한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70%인데 왜 0.28 공시고 컨센서스 16이니까 그러면은 저 정도뿐이 안 되네. 어찌 됐든 얼마나 더 증가한 거지? 16 제가 계산해 볼게요. 왜냐면 조금 이상해서 40몇 퍼센트가 아닌데 맞나? 2,780억이라고 치고 마이너스 예상했던 범위가 1,600조 정도 했나요? 그렇게 해서 1,600억 73.75%. 예상치보다 73.75예요. 제가 볼 때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나눠줘 버린 거예요. 여기 퇴근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안 계시죠? 요거 제가 내일 수정을 하라고 할게요. 컨센서스보다 12조가 더 늘어났잖아요. 예? 그죠? 컨센서스보다 12조가 늘어났는데 16조에서 12조면 얼마? 70%가 넘지. 50%가 아니지. 얘도 예상 11조 대비 13조까지니까 이건 이제 제가 수정을 이렇게 제가 좀 수정을 하면 되겠다. 어마어마합니다. 내용의 길이가. 하나 솔루션 몇 프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12조 그러니까 1,200억이나 컨센서스 1,600억 대비해서 1,200억이나 늘어났단 말이에요. 1,200억 나누기 이렇게 75%가 증가했던 거예요. 예상치보다 75%. 이해되시죠? 이건 뭐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다. 매출은요? 매출은 줄어들었지. 늘어났고 죄송합니다. 매출은 늘어났구나. 매출도 늘어나고 다 늘어났지. 이 8.8%. 응? 3천억 증가했으니까. 지금 평가 상태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예? 그렇다 손치더라도 PER이 역대 하단부 수준에 놓여져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학 브랜드 평판 상당하다라는 내용부터 해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양광 사업 흑자 전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중국 쪽에서 이제 그 폴리실리콘 가격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겠다. 너무 급격히 하락하는 것도 맞고 너무 급격히 올라오는 것도 맞겠다. 그 내용이 되겠죠. 그런 이슈 부분을 가지고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사실 어찌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이 당시 기준에 마이너스 1.88이었단 말이에요. 응? 마이너스 1.88 주가가 눌려 있는데 7월 11일 날 강력한 매수 사인을 드리잖아요. 녹화 떠 가면서 33,950원에 지금 얼마 돼 있어요? 마이너스일 때 33,950원일 때도 편입을 기준으로 잡는데 지금 시간에까지 감안하면
하나솔루션. 15일 기준 하나솔루션 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놓고 보십니다. 일자별의 추세매매 기준에서는 OMA 20MA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의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7월 19일부터 1,000억 원의 기준을 잡는다. 1,000억 원이라는 것은 전체 시장의 2,400개 종목 중에 거래대금 20위 전후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수반한 종목군. 그래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 3만원대이고 하니까 기준 거래량 300만 주를 설정을 해드린 거죠. 변동성 매매 이렇게 대처한다. 이런 교육 자료들도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저는 지금 진짜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요. 몸 자체가 육체적으로 좀 너무너무 힘들어. 새벽에 맨날 미국장 봐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힘들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건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한 칸이 밀려 있구나. 이건 또 결론적으로 28일 기준에 9시 3분, 10시 16분, 2시 11분 계속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이렇게 월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이 월봉 원래 있었을 텐데 그 월봉 다음 장에 내려오랬는데 제가 그 월봉 어디 갔을까? 빼고 줬나요? 우리 직원분한테? 주봉입니다. 이게 25일이에요. 이게 26일. 20%의 급등. 800만 주를 사재켰어요. 4% 이상. 하루에 180만 주. 엄청난 겁니다. 매수평균 단가가 이제 올라왔죠. 평균 단가 대비 20-30% 들어올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캔들 장악형 뜨고 수급 뒷받침돼 있고, 상승 형태 확인형 뜨고 수급 뒷받침돼 있고, 또 변동성 매매 기준도 잡혀 있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 43,000원, 47,000원까지. 요거를 장중에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강조를 드린 거죠.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로템처럼 갭상승 이후에 상승 형태 확인형 탁 팔짱 끼고 그리고 쭉쭉쭉 캔들 그 4대 천원 캔들 뜨고 신뢰도 높아져 있을 때의 흐름입니다. 주간 단위에서 금요일 기준에 추가적인 강세로 마감이 될지 살짝 눌리고 끝날지는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시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감이 잘 됐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렇게 교육을 잡아드렸고, 자, 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신뢰도가 하늘을 찌르겠죠. 그래서 과금을 하고 함께 가시는 거고 그 수익 범위를 이렇게 잡아내는 거고.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